이번 주제는 ESS입니다. ESS의 구성이 어떻게 되고 이것들이 왜 써야 되는지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관련된 회사들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료는 대신증권의 박장옥 위원님이 쓰신 글을 좀 참조했고요. ESS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일단 아셔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 제가 옛날에 전기를 할 때 말씀드렸던 AC, DC를 말씀드려야 됩니다. AC라는 거는 사인판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발전소에서 발전을 할 때 화력 발전이라고 한다면 유연탄, 가스, 원자력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증기를 돌려서 터빈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떼서 우라늄으로 떼든 뭐 하든 어쨌든 증기를 끓여서 열교환기가 있지만 일단 간단하게 터빈을 돌립니다. 터빈이 이렇게 한 바퀴 돌 때마다 이 위상이 여기 코일이 붙어 있어서 그러니까 터빈이 도는 힘과 코일과 그 힘으로 그러니까 자기장과 힘이 나오면 전류가 나오고 그 전류는 결국은 한 바퀴씩 돌기 때문에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돌 때 딱 이렇게 되는 거죠. 1초에 60번을 돌면 60Hz입니다. 우리나라가 쓰는 거죠. 어떤 나라는 50Hz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 60Hz 많이 쓰는데 각 나라별로 사용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60, 50.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기 뒷면을 보면 50Hz, 60Hz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사용해야 되는지 나와 있고 이게 이제 AC고요. DC는 그렇지 않습니다. DC는 뭐냐? 건전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건전지. 건전지라는 게 볼테지만 있고 방향성만 있잖아요.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이 방향성을 가지고 가죠. 이게 DC입니다. 그래서 AC를 DC로 만들고 DC를 AC로 만드는 과정들이 있죠. 전기차는 배터리에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DC를 AC 모터를 돌려야 되니까 뭐가 있는 거죠? 인버터가 있습니다. 인버터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오는 건 뭐예요? AC를 DC로 만들어서 저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차에는 이것도 있죠. 이건 컨버터. 충전할 때 컨버터가 전기차에 있는 게 아니라 충전기에 있겠죠. 충전기가 AC를 DC로 바꿔서 DC를 전기차에 넣어주고 얘가 다시 요 안에서 모터로 넣어줄 때는 인버터를 거치고 그러니까 전기차 안에는 인버터가 있고 여기에는 컨버터가 있는 거죠. 요 개념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ESS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전원은 AC, DC가 있다는 걸 일단 알고 나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ESS는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에너지를 왜 저장하지? 저번에도 수소를 말씀드렸을 때 신재생 에너지가 간헐적 발전이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전에서 수소로 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배터리에 저장하는 ESS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연료전지를 여러 번 했으니까 오늘은 ESS를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ESS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라는 거는 이게 굉장히 용량마다 다르겠지만 배터리가 셀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만 개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수만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각각의 셀들이. 그래서 충전을 할 때 생각해 보시면 이 셀들이 다 똑같이 노후화되는 게 아니라 어떤 애들은 좀 쨍쨍하고 어떤 애들은 빨리 노후화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기를 똑같이 분배해서 넣더라도 어떤 애들은 용량이 줄어들어서 금방 차고 어떤 애들은 오래 차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하나씩 컨트롤하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쟤는 조금 노화됐네. 전기를 조금 덜 줘야겠다. 얘는 쌩쌩하네. 전기를 더 줘야겠다. 이렇게 배터리를 매니지먼트 해서 컨트롤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셀 하나하나에 적정하게 전기가 충전돼서 과충전이 안 되게 이렇게 막아주는 거죠. 요게 BMS. 배터리를 컨트롤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번에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이 전기가 배터리에 충전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컨버터를 쓰고
여기로 나갈 때는 인버터를 써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PCS라고 부릅니다. PCS는 파워 컨디셔닝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넣어줄 때와 빼줄 때 이걸 관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하는 애들을 이렇게 하나가 돼 있는데 이걸 PMS나 EMS로 부르는데 파워 매니지먼트 시스템 혹은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얘네들을 통째로 제어해주는 애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들을 다 ESS라고 부릅니다. 야, 너는 이제 충전해야 돼. 자, 얘가 얘기하는 거죠. 너는 이제 충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가 여기로 와야 돼. 자, 그러면 여기로 와야 되니까 너는 뭐야? 지금은 컨버터를 써서 자, 충전해. 아, 전기를 넣어준다. 자, 얘가 셀 단위를 관리해서 쟤는 쌩쌩하니까 저기에 전기를 많이 넣어. 넌 전기를 적게 먹어. 이렇게 해서 전기 다 찼으니까 일단 이제 나 보호해야 돼. 일단 전기 충전됐어. 우리 끝.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써야 돼. 야, 지금 전기 너 송출해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야, 인버터를 돌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인버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AC, DC.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여기로 올 때는 우리가 AC, DC를 만들고 여기서 봤을 때는 DC, AC를 만들겠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꼭 이런 것만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 충전소에서 충전을 한다. 그러면 그 전기는 DC니까 DC를 DC로 넣을 수도 있겠죠. 네, DC를 DC로 넣었다가 DC로 뺄 수도 있지만 AC로 바꿔서 송전을 해줘야 되겠죠. 송전 선로는 지금 다 AC로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ESS 구성입니다. 그러면 ESS를 어디다 쓰지? 어디다? 첫 번째는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뭐냐면 발전소의 주파수 조종령이라고 사용합니다. 발전소 주파수 조종령? 이게 뭐야 너?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터빈을 이렇게 싹 돌리면 이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초에 우리는 60Hz니까 60개가 딱 튀어나와야 되는데 에너지가 무언가 잘 안 돼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나오고 60개가 아니라 59개가 나왔어.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인판 하나를 더 넣어줘야 돼요. 큰 발전소가 있어서 전기를 쭉 끄집어냈는데 여기에서 체크해봤더니 주파수가 모자라. 그러면 여기에서 ESS가 요 주파수를 하나 탁 넣어주는 거죠. 에너지를 보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주파수를 만들어 주는 거죠. 반대로 61이 나오면 하나 빼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게 주파수 조정령입니다. 발전소에는 그래서 ESS가 다 달려 있습니다. 수시로 전기를 넣었다 뺐다 하시면서 에너지를 보강해서 주파수를 맞춰주는 거죠. 그래, 이제 주파수 조정령은 알겠어. 첫 번째 주파수 조정령. 두 번째 뭐냐? 전력 피크. 이게 무슨 얘기냐면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이런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송전솔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예를 들어서 태양광 패널을 놨어요. 그런데 원래 이렇게 얘가 물려있는 송전솔로는 100이라는 것밖에 감당이 안 되는데 이날 태양이 너무 좋아서 110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다 하면 이게 무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100만 보내고 10은 ESS에 저장하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저녁이 해가 이제 조금 지니까 얘가 생산되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뭐 90, 80 떨어질 거 아닙니까? 빛이 이렇게 죽을 때. 그때 넣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전력 피크를 조정해 줄 수 있어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기는 천두 발전이 있고 기저 발전이라는 게 있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운행 시간이 긴 거, 그게 원자력, 석탄 그런 것들이 이제 기저 발전이고, 그 다음에 뭐 가스가 좀 빨리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그 다음번에 위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뭐죠? 이게 신재생 에너지들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있을 때 태양 전지가 돌 것이고 바람이 불었을 때 풍력이 도니까 간헐적 발전이니까 이게 안정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태양도 많이 나와. 바람도 많아. 그런데 이걸 감당하려고 어마어마하게 깔기가 어렵잖아요.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때 스무딩 시키는 거예요, 이걸. 아, 너 많이 나왔어? 너 저장해, ESS로. 지금 부족해? ESS로 빼서 보강해 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ESS가 이 전력 피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량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럴 때 발전소도 이걸 다 응대하기 쉽지 않고 발전도 많이 됐다 적게 됐다 하니까 이거를 계속 ESS로 많을 때는 저장하고 모자랄 때는 보내줘서 이렇게 스무딩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번에는 뭐가 있을까? 그 다음번에는 ESS를 어디다 쓸 수 있을까? 비상전원입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쓰고 있는 서버를 많이 갔다 오면 IDC 센터에 갑작스럽게 전기가 팍 나가요. 한전이 10초, 1시간 이렇게 나가요. 얘는 항상 전기가 들어와서 서버를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때 순간적으로 탁 ESS가 보강해 줄 수 있겠죠. 물론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복구가 안 됐을 때는 ESS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ESS라는 게 용량이 있고 크기가 있고 가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한정 양을 놓을 수 없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비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왜 ESS를 제가 오늘 얘기를 드렸냐라고 한다면 지금은 아니지만 전기차가 많이 깔리고 있잖아요. 전기차에 충전기 배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을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하죠? 검사를 해서 이 중에서 쓸만한 것들은 다시 써야 되잖아요. 어디에 써? ESS에. 왜냐하면 자동차는 용량이 예를 들어서 20%나 30% 줄었어요. 그러면 500km 가던 게 400이나 300 가니까 350 가면 이게 쓰기가 애매하잖아요. 못 써. 하지만 이 모든 셀들을 버리지 않고 폐기하지 않고 ESS는 공간 면적이 자동차보단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좀 쓰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리사이클링 하는 게 에너지적으로 좋죠. 그러니까 분명히 자동차 ESS가 어느 순간에는 나올 텐데 그때는 이런 루트를 거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신 리포트에 굉장히 우리가 참고할 만한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 중국은 발전을 보면 유연탄이 제일 많습니다. 60%가 넘고요. 뭐 솔라 윈드도 많은데 뭐 바이오 에너지 좀 작고 하이드로도 있고 원자력도 아직 좀 작네요. 원자력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원자력은 많이 짓고 있으니까 나중에 바뀌겠죠. 미국을 보면 확연하게 다릅니다. 미국을 보면 가스, 석탄하고 원자력이 좀 비슷하네요. 풍력 10%나 되고 솔라 5% 정도 됩니다. 한국은 어떠니? 한국을 보니까요. 미국보다는 유연탄이 높고 유연탄이 지금 제일 높습니다. 34%. 그리고 가스가 28%고요. 그리고 원자력이 27%입니다. 재밌는 건 우리가 유연탄 발전소를 지은 지 꽤 됐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 연한이 다 돼 있는 유연탄들이 줄줄이 있어요. 그것들을 폐기할지, 리유즈할지, 변환할지 이런 부분들이 또 화두가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제일 많은 게 유연탄, 그 다음번에 가스랑 원자력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까 거를 다시 보면 이런 거죠. 결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제일 많은 거는 계속 늘고 있는 발전 부분, 그 다음이 산업 부분, 그 다음이 수송 부분입니다. 수송 부분을 해결하는데도 그렇게 어려워. 그렇죠? 전기차가 수송 부분이니까요. 수송 부분의 다도 아니에요. 일부죠. 발전도 지금 건드려야 되고 건물도 건드려야 되고 산업도 건드려야 되는 거. 아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줄지 않고 계속 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ESS가 일부 커버를 해주고 있고 결국은 ESS도 전기차 리유즈,
배터리 리유즈 관점에서 머지않아서 굉장히 활성화될 부분이고 그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오늘 ESS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